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국영 방송에서도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뒤에 있던 그 신라면세점 가방 든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불러도 되나요? 그 그다음에 물건 다 대통령 양주 기록관에 이런 들어가 거, 있겠죠. 기록관에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양주를 기록관에 두면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는 되는 건가? 거예요? 아니 만약에 마셨으면 그거 성취 마시고 나서 보리차 부어놔야지. 아 옛날에 피 안 나게. 아무들이처럼 소품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본인이 밝히고 싶은 것은 비단 명품백 하나가 아니다. 뭐 화장품 샤넬 화장품도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급 양주도 줬고 그다음에 고급 무슨 전기 스탬프 그다음에 뭐 책도 주고 그리고 뭐 명품백도 주고 이렇게 일련에 본인이 제공한 것도 있고 본인 말고 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영부인이 됐는데 네네. 덮어놓고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하는 게, 상황 네. 이게 맞는 거냐. 글쎄요, 그거 검찰에서 가서 만약에 인사청탁의 대가를 줬다고 하면 그거 조서에 적을래나? 보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정말 이 디올백 정말 디올을 상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크로비스타의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서 나가는데 아니 웬 어떤 목사님이 디올백을 주셨대요. 책도 주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최정책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보관해놓은 데 가서 보니까 아이 세상에 4권이 있는 거예요. 버려진 책 중에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책을 주워 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느낌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버리신 것 같은데 하고 주웠다 이게 하면 딱 맞겠죠. 근데 수사 검사라고 하면 지금 네. 이분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까? 이분은 왜 소환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네. 디올백을 받은 거는 영상에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아니 그거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네, 네. 라는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음. 대통령실의 논리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음. 대통령 기록물이라 로 지정이 됐다. 이거를 임의로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 되는 네. 거다. 음. 그런 논리였잖아요. 네. 용산의 논리가. 네. 근데 디올백하고 또 같은 분이 양주하고 책도 줬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하면 양주하고 책도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네.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인 책을 그냥 버렸어. 네. 그 국고 횡령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검찰은 국고횡령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의도는 없어 보여요. 수사 검사가. 그런데 네.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네. 무리였던 거죠. 애초부터. 네. 그게 비공식적으로 사인으로부터 받은 네. 일종의 선물 내지는 뭐 거기 청탁의 대가가 있다면 뇌물인데 네.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하면 처벌되는 거다. 그래서 못 주는 거다라는 억지를 부렸던 대통령실의 논리가 네. 그러면 니네 대통령 기록물인 책도 대통령 기록관 보관 창고에 넣었어야지 왜 그건 함부로 버렸냐. 같은 논리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근데 버린 거 정도면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소환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 아니 그런데 네. 실물을 봐야 네. 그게 확인이 돼야 정말로 최재형 목사가 줬던 책인지 네. 그래요? 최재형 목사의 이 필적으로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는 책인지는 네. 확인을 해야죠. 아직까지는 저 권 변호사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크로비스타 거기에서 주었다라는 네. 건 주장이니까 증거 근데 확보가 그것도 돼야죠. 이렇게 했던데요. 그 친필로 최재형 목사가 그 책 앞면에 뭐 최재형 드림 목사 뭐 드림 이렇게, 이렇게 예. 써 있는 아, 네, 거를 네, 다 네, 그 네. 권성희 변호사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 그건 이제 화면상 공개가 된 거고 수사 검찰은- 검사가 네. 직접 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한다.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네. 뭐 필적 감정도 해야 될 거고 뭐 네.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죠. 근데 뒤에 있던 그 신라면세점 가방 든 사람들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불러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물건 다 대통령 양주 기록관에 이런 들어가 네, 있겠죠. 기록관에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저는 그 양주를 기록관에 두면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되는 되는 건가 거예요? 이 생각을 저는 양주. 네. 이제 대통령이 받은 선물들을 이거 보통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나 네. 아니면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주신 걸 테니까 잘 기록물로 보관한다는 게 원래 취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양주 막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 뭐 그러니까 외국 뭐 국빈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마셨으면 국고 송치 국고. 횡령. 마시고 그거에- 나서 보리차 버나야지. 아 옛날에 피 안 나게. 아버지들처럼 소품도 아니고. 아빠 양주 먹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보리차 채워놓는 애들 있죠. 왜 자꾸 토크가 이렇게 자꾸 옆으로 격조 세는데. 있게 안 아니 가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네.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 아. 주장하는 보관하고 게. 있지만 네. 돌려줄 수 없다는 게 완전히 억지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요건 솔직히, 하나 예, 확- 창피한 수준이죠. 확인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이제 소환 조사가 됐잖아요. 이분은 네. 고발인 신분. 백운종 서울의 소리 이분이 이제 저 보도한 그 서울의 소리 매체의 네. 대표인 거죠. 대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도 그 전에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검찰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위주로 아마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김영란법 위반인데 그럼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직접 청탁이 있었다. 이걸 주면서 네. 내가 이제 인사 청탁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최재형 같아요. 목사가 네.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한테 선물 주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취지인 지금 거죠. 백은종 백은종 대표가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 좀 조금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네. 예, 예. 근데 이분은 하여튼 내가 뭐 하려고 한 건 있지만 아무튼 그건 잠입 취재 목적으로 인사청탁을 한 거다.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확인된 사실은 없고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백은종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걸 지금 뇌물로 엮어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청탁이 그렇죠. 있었고 예. 원래는 백운종 대표랑 저 최재형 목사가 어쨌든 뭐 취재 등등해서 한 팀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백운종 대표가 최재형 목사를 뇌물 공유한 사람을 공여자로 네. 갈 수 있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그림이 이상하던데 네. 이거는.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나를 고발하라 뭐 이런 판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필요하면 내가 그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네. 이제 미국 국적자시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밝히고 싶은 것은 비단 명품백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뭐 화장품 샤넬 화장품도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급 양주도 줬고 그다음에 고급 무슨 전기 스탠드도 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책도 주고 네네. 그리고 그 명품백도 주고 뭐 이렇게 일련에 본인이 제공한 것도 있고 본인 말고 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영부인이 됐는데 네네. 덮어놓고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받는 게, 상황 네.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목이 안 좋으시니까 잠깐 네. 쉬시고 그 최재형 목사가 어쨌든 선물만 준 거면 사실 이게 뭔가 엮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백은종 대표 판단에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선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했으면 이건 이제 확실한 뇌물처럼 그렇죠. 그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 아. 국적의 사람의 국내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뭐 네, 네. 시민권자라 해서 어떤 면책이 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는 전혀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청탁을 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얘기가 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거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 검찰에서 가서 만약에 인사청탁의 대가를 줬다고 하면 그거 조서에 적을래나? 근데 안 적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카톡 대화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톡 대화를 제출했다. 거기 인사청탁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백은종 대표의 주장이고 그렇지만 다 줄 수는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면서 내놓고 있으면 더 내놓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되는지. 이제 최재형 목사는 뭐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인사청탁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런 건 좀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네. 본인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백은종 대표는 아니다 최재형 목사도 인사청탁하면서 선물 그러니까 즉 뇌물을 줬다고 아마 얘기를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백은종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네. 백은종 대표는 필요하면 내가 감옥 갈 생각도 있다. 백은종 대표 여기저기 뭐 논개들이 뭐 많이 이런- 등장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그런 무슨 얘기를 상황입니까? 했어요. 본인은 감옥 갈 모르겠어요. 일이 갈 일이 없잖아요. 없죠 뭐. 그러니까 네. 가고 싶다고 네.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호텔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네, 예. 그러니까 가면 아마 최재형 아니 그 정도 네. 각오로 네, 이 국외 신경으로 관련된 한다, 이거를. 사건을 집중적으로 네. 파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고 사실상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네, 보도 네, 전문 네, 네. 채널이 유진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네. 왜냐하면 방통위라는 기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독임제 행정기구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추천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네. 전부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사실상 YTN 민영화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런 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권에 충성하는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통 평범한 일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앞으로 아주 크게 이슈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YTN.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예. 사실은 예. 큰 이슈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레미콘하던 회사가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YTN을.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YTN이 전국에 부동산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헐값에 인수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상장 회사입니다만 주가는 형편없이 낮아요. 왜냐하면 뭐 주식 갖고 있어봤자 배당을 주기래요. 네. 뭘 성장을 해서도 아니고. 네. 뭐 할 게 없으니까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거는 주가는 낮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거를 레미콘 하던 회사가 인수했는데 경제적 이익은 제가 보기엔 조단이에요. 사실은 인수 가격은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지금 뭐 당장 서울 시내에서 다 보이는 남산 위에 그렇습니다. 그게 네. YTN YTN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네, 네. 남산 타워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주인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을 잘 해보라는 취지에서 민영화를 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국영 방송에서도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네. 일들을 예. 막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YTN 예. 노조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그 큰일 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거 말고도 경향신문 사진 기자가 출근길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일면에 대통령 사진 트리밍했다고 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 아니 그건 축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얼굴이 사진 잘 기자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편집 기자한테 항의했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편집권이거든요. 언론사의 편집권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쓰든 뭐 줄이든 키우든 크게 쓰든 뭐 그거는 다 알아서 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네, 편성권은 방송국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물론 이거는 YTN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종의 보도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거냐. 흡사 과거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그런 언론 탄압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아마도 22대 국회 개원하면 뭐 과방위원장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과방위가 김홍일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 불법적인 그 민영화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도 사실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에 어떤 게스트분 들어오시고 합니다만 그 누구의 외압도 다 저희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뭐 사장이 뭐라고 그래도 저희는 안 듣습니다. 직원도 아니잖아요. 저는 직원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광고주, 아. 리볼드 아레기닌, 네. 읍천리 커피, 아하. 네. 마피아 42 게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만 저희가 네. 영향을 받고 아니, 나머지는 시청자들은 영향 안 받아요? 시청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시청자들도 우리가 뭐라고 해도 계속 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 이분들 다른 얘기예요. 방송하고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댓글에서 막 본인들끼리 싸우고 아니 계시는 근데 가끔 보니까 네. 저기 뭐지 슈퍼챗 쏘시는 분들의 네. 의견을 엄청 그거- 존중하던데 그거는 존중해요. 대신, 철저한 철저하게 자본주의자. 자본의 논리에 네. 따라서 대신 15,000원 이상 보내주셔야지. 그냥 2,000원, 3,000원짜리들은 그냥 무십니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죠? 방송이. 자, 하여튼 YTN이 지금 상황이 네.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고요. 아,